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현우입니다. 22단원 명제 새로운 주제를 시작을 하는데 이 명제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미리 뭐 선행을 했거나 기본 정석 공부를 했거나 또는 뭐 이미 중학과정에서 고등과정을 한번 이렇게 봤던 학생들은 이 명제가 뭐를 배우는지를 알 텐데 이게 굉장히 덜 수학적인 내용이야. 실제로는 수학적이야. 수학적인 내용인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학, 뭐 어떤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뭐 함수를 처리하거나 방정식을 풀거나 그래프를 그리거나 이런 수학이 아니라 이제 좀 새로운 카테고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통 이제 논리학 같은 데에서 많이 다루고요. 논리학. 인문학 같은 데서 많이 다뤄요. 국어 시간에도 다룹니다, 실제로. 뭐 국어 시간에 말하는 3단 논법, 뭐 국어 시간 어떤 증명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이 되고, 수학에서는 보통 어떠한 이 명제를 어디서 사용하냐면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수학적인 명제, 어떤 수학적인 어떤 식이 맞냐 틀리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게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명제가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통 수학 문제로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형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뭐가 성립했을 때 옳은 거는 있는 대로 고르십시오. 기역 이것이다. 니은 이것이다. 디귿 이것이다. 그럼 이 값이 참이고 거짓이고 참이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명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제는 어떤 집합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논리학과도 관계가 있으면서 이게 이제 다른 수학적인 부분하고 좀 다른 특징이 있는 부분이라서 접근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수학에서 흔히 말하는 수학적인 엄밀성, 수식의 정확한 오류 없는 표현, 이런 게 사실은 이 단어에서는 덜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논리적으로 오류 없이 완벽한 수식만 쓰고 정확한 표현만 하겠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그런 점에서 약간의 그 유연성을 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그 몸통이 되는 그 전체 덩어리를 아는 게 중요하지, 그 표현 하나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는 것을 선생님은 원치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명제를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실력정석 교재에도 또 뭐 그게뿐만 아니라 뭐 교과서 및 시중에 어떤 교재에도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뭐 명제는 이것이다. 막 진리집합 용어부터 좀 어렵잖아요. 뭐 왜 PX, QX, RX, 뭐 성립한다, 만족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공부하는 것을 설사 전혀 안 해도 이 명제란 단원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표현, 이런 디테일한 표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뭐 A는 조건 PX를 만족한다. 이런 표현을 외우는 게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러분하고 쌤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말을 하려면 어떤 표현 도구가 필요하잖아. 그 표현 도구에 일반적으로 이런 문장, 이런 수식이 필요한 거니까 사용을 하되,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이거를 이제 집합의 기호를 빌려서 설명하는데, 뭐 이렇게 Px by X는 전체 집합이 들어가 있고 Px를 만족하는 X,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역시 이런 것도 이런 표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닌데, 이런 표현을 외운다는 것 자체가 이 단어를 이해하는 거랑은 약간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하는 이번 단어는 별로 안 쓸 거야. 칠판에 막 안 쓸 겁니다. 말로.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논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고 수학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강조되기 때문이야. 수식을 막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할 테니까 조금 다른 접근 방법으로 이해를 하시고, 자, 크게 두 가지 용어부터 먼저, 용어부터 설명, 용어부터. 명제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일상생활에도 쓰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 단어 그대로 이해됩니다. 조건은 뭡니까? 말 그대로 조건이에요, 조건. 수학적으로는 땡땡땡이면 해당하는 그 어떤 가정에 해당하는 이런 게 조건인 겁니다. 뭐 조건 이런 거지. 뭐 x가 1일 때, x가 2일 때, 봄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조건인 거, 조건. 알겠습니까? 조건. 명제는 뭐냐면요, 보통 이래요. TF라고 얘기하는 TF, True False라고 하는 뭐
OX라고 하는 또는 한글로 참거짓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를 판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명제라고 부릅니다. 조금 정확하게는 맞냐 틀리냐를 판정할 수 있는 수식 또는 한글로 쓰여져 있는 어떤 문장, 뭐 영어로 쓰여져 있는 문장, 글 이런 게 이제 명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지. 차인우 선생님께서는 수학을 잘한다. 는 제 마음의 느낌으로는 참인 명제지만 실제로 명제가 아니면 잘한다 못한다가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 무슨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이거 하여튼 집합하고 느낌이 비슷하지. 집합에서도 우리가 집합이 될 수 있냐 없냐, 잘생긴 사람이 집합 이런 것들은 집합이 될 수 없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이제 명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고 어쨌든 그 명제는 참거짓 판정할 수 있는 것들 뭐 대표적으로 x 말고 2 더하기 1은 3이다 이런 게 명제입니다. 예. 2 더하기 1은 4입니다. 이것도 명제입니다. 이거는 무슨 명제입니까? 2 더하기 1은 3은 참이잖아요. 참인 명제야. 얘는 거짓인 명제야. 이해되겠습니까? 명제입니다. 되겠습니까? 참거짓을 판정할 수 있는 문자나 식이 명제가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조건은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막 문장이 나오는데 그 문장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거야. 조건은 뭐 보통 이제 수학에서는 x라고 하는 문자가 주로 사용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x란 문자가 사용이 되는데 어쨌든 x란 문자가 포함을 했을 때 그 x를 이용해 가지고 생기는 어떤 문장 다시 말하면 이런 거지. x 플러스 1은 3 이런 게 이제 조건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분명히 뭡니까? 우리 느낌으로는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어떤 문장인 거야. 어떤 수학적인 표현인 겁니다. 근데 이게 x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x가 만약에 2가 되면은 이 표현은 참이죠. 근데 x가 만약에 1이 되면은 이 표현은 거짓이죠. 그러니까 x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자, 뭐 어떤 주장이나 판단을 나타내는 문장 중에서 참이나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조건은 뭐 전체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의 원소 x에 따라서 참거짓을 판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참인지 꼭 참일 필요는 없어요. 참이나 거짓이 판별이 되는 어떤 식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방금처럼 뭐 방정식일 수도 있고요, 부등식일 수도 있고요, 뭐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인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거 갖다가 x에 관한 식이니까 px, qx, rx라고 해서 x에 관계가 있다는 형태로 표현하고 또는 줄여가지고 뭐 pqr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수식은 사실 좀 덜 중요하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거는. 알겠죠? 그리고 이제 가서 보세요. px의 변수 x에 어떤 원소 a를 대입했을 때 이게 참이 되면 우리는 PA가 참이다, PA가 성립한다 라고 말을 하고 또는 A는 PX를 만족한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PX인가요? PX. 됐습니까? 그럼 이런 거지. 2는 X 플러스 1은 3을 만족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야.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걸 막 수식으로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에 그 맞는 거야. 2는 이거를 만족한다. 1은 x는 2는 x는 1은 x 플러스 1은 3을 만족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아까 말했던 저런 식인데 이런 표현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명제가 뭐고 조건이 뭔지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용어 하나 더 나와요. 이 단어 좀 독특해. 근데 일부 내용만 이해하면 수학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때 조건이 참이 되는 x의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진리가 뭐야? 뭐 진짜 이런 뜻이잖아. 그 진짜 집합이란 뜻이야.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그 x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명제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조건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참이 되는 x를 싹 다 모아놔.
그렇게 생긴 집합이 있어. 그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진리집합은 집합이기 때문에 원소나열법으로 쓸 수도 있고 조건제시법으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갖다가 줄여가지고 그 진리집합은 px를 만족하는, 알겠습니까? x바 px를 만족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런 표현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현을 그냥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좀 초반이기 때문에 설명할 게 좀 많아요. 문제는 좀 약해. 이번 단어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디서 많이 배우느냐? 첫 번째 논리학에서 많이 배우는 거예요. 논리학. 증명. 그리고 시험으로 치면은 법학 전문 대학원 있잖아요. 법학 전문 대학원을 가려면은 이런 시험을 봐. 이런 시험을 봐요. 리트라는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 문제가 이번 단어와 관계가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이번 단원 잘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장래 법조계로 진출할 가능성인 여러분이라고 하면은 이거 시험 볼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리트 시험을 볼 때 최고 난도 문제나 어떤 최종 테크닉은 이 리트 문제 전부 다 문장으로 나오거든요.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들인가, 이런 문제. 말 나온 김에 설명하겠습니다. 어딨어? 이런 거.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약간 리트라고 했으니까 판사가 뭐 이렇게 어떤 논리학에서 나온 문제들인 거야. 뭐 범인이 누구냐? 무죄 막 나오잖아. 이런 게 대표적인 리트 문제 중에 이제 좀 쉬운 편에 해당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전부 다 말로 나와 있잖아. 말로 푸는 게 아니야. 수학적으로 푸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전부 다 P명제, Q명제, R명제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가지고 수학적으로 풀어야지 논리적으로 오류도 없고 굉장히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나중에 로스쿨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그때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쌤이 했던 요 강의가 그것의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었으면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어디야?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자, 명제와 조건의 부정. 부정은 뭔지 알지? 부정은 부정을 저질렀다 그것도 맞는 말인가? 하여튼 한자인데 부정은 영어로 치면 not이야, not. 부정. 네. 안 입을 자가 아니군요. 하여튼 부정. 어떤 참인 결과를 우리가 일상생활 쓰는 용어로 부정했다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지. 명제 P에 대하여 P가 아니다를 부정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땡땡땡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명제라고 치면은 그 땡땡땡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부정이라는 뜻인 겁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 명제 중에서 x 더하기 2 더하기 1은 얼마다라고 하는 게 명제라고 치면은 2 더하기 1이 얼마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부정이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부정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너무 기본적인 표현하기가 더 어렵네요. 하여튼 그랬을 때 이걸 우리가 앞에 물결 표시를 쳐가지고 P라고 하는 게 명제면은 이 앞에다가 물결 표시 펴서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어요. not P. P가 아니다. P가 아니다 또는 not P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명제 P가 참면 그 부정은 거짓이고 거짓이면 부정은 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제라고 하는 게 무조건 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야. 2 더하기 1은 4라는 명제가 있어요. 거짓이 명제죠. 그럼 이걸 부정을 해봐. 2 더하기 1은 4가 아니다가 되는 거야.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2 더하기 1은 4가 아니다. 그러면 얘는 거짓이지만 얘는 참이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논리학에서도 너가 범인이다의 부정이 뭐야? 너가 범인이 아니다. 이게 부정 아닙니까? 이런 것들인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부정의 부정은 원래 명제하고 똑같습니다. 너가 범인이 아닌 게 아니야. 갑자기 말장난이 되고 있죠. 이 단원이 뭔가 약간 인문학스러운 그런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요. 어쨌든 우리는 수학을 배우기 때문에 최종 목적은 이걸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자, 조건의 부정. 명제와 마찬가지로 조건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 앞에다가 물결 표시를 쳐가지고 not P.
그래서 이제 이게 거죠. 예. 그래서 일반적 조건의 진리집합이 필 때 나피의 진리집합은 피의 여집합입니다. 당연하죠. 어떤 집합이 그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집합인데 그럼 그것의 여집합은 뭡니까? 그 조건을 거짓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부정에 해당하는 것이 진리집합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실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느낌이지. 이런 거예요. 좀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고 자명한 내용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P 또는 Q, P 이고 Q. 자, 이 영어로요. 또는이 O잖아요. O. 이고는 AND입니다. AND.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뭐냐면은 명제가 두 개가 나온 거야. P란 명제하고 Q란 명제. 그래서 P란 명제도 만족하고 Q란 명제도 만족하면은 P 이고 Q. PQ 중에서 하나를 만족한다 그러면 P 또는 Q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부정을 하는데 그 부정이 뭐냐면은 O의 부정, P 또는 Q의 부정은 P 또는 Q가 아니란 뜻이고요. 자, 이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P도 아니고 Q도 아닌데 이게 뭘로 바뀌었습니까? AND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O의 부정은요. 각각에다가 마치 이게 그거하고 똑같아. 드모르간의 법칙. A 합집합 B가 있어요. 여집합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이거는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AND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이거 똑같아 이거하고. 그래서 이런 거지. P 또는 Q가 아니란 말은 P도 아니고 Q도 아니란 말인데 말 그 자체로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이래서 이런 거지. 어젯밤에 냉장고에 넣어놓은 케이크를 먹은 범인은 엄마나 또는 아빠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있어. 너무 그런가? 어젯밤에 내가 냉장고에 먹다 남은 케이크를 먹은 사람은 엄마 또는 아빠이다 명제가 있어. 그럼 이거의 부정이 뭐냐면은 이거잖아요. 엄마 또는 아빠가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인 거지. 그 냉장고에 있는 케이크를 먹은 사람은 엄마 또는 아빠가 아니란 말은 엄마 아니란 뜻이야. 아빠도 아니란 뜻이야. 여기가 AND가 되는 겁니다.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란 뜻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할게요. 자, 이게 말로 잘 보세요. 어젯밤에 그 냉장고에 넣은 케이크를 먹은 사람은 엄마 또는 아빠가 아니다 라는 말은 엄마, 아빠 말고 다른 사람이 먹었단 말이잖아요. 엄마 또는 아빠가 아니라는 말은. 그치? 그러면 대표적으로 동생이 먹은 거야. 동생이 먹었어. 그러면 이 말은 이런 거지. 엄마도 먹은 사람이 아니고 아빠도 먹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말로써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수학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식의 구조로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또는 B의 부정은 A도 아니고 B도 아니면서 동시에 만족한다로 바꾸셔야 되고요. 거꾸로 A 이고 B, A and B, P and Q의 부정은 P도 아니고 Q도 아닌데 이게 O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그 냉장고에 있는 케이크를 먹은 사람은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먹은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야. 이게 무슨 말하고 똑같아요? 엄마 앤드 아빠가 아니라는 말은 알고 보니까 이런 말인 거야. 이 말인 거예요. 엄마가 아니거나 또는 아빠가 아니거나. 말이 좀 어렵지? 엄마가 아니거나 또는 아빠가 아니란 말은 엄마 혼자 먹었을 수도 있어요. 엄마 혼자 먹으면은 아빠가 아닌 거 맞잖아. 그런 거야. 또는 아빠 혼자 먹었을 수도 있어요. 또는 동생이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뭘 아니라고? 엄마, 아빠가 동시에 먹은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얘가 엄마야, 얘가 아빠야. 이게 엄마 앤드 아빠란 말은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거. 이게 아니라는 말은 요거 빼고 나머지 전체 부분이 답이라는 뜻인 거야. 엄마만 먹었을 수도 있고요, 아빠만 먹었을 수도 있고요, 동생이 먹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이런 식으로 엄마가 아니거나 또는 아빠가 아니거나 엄마 바깥쪽이거나 또는 아빠 바깥쪽이거나. 그러니까 이 사실은 집합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종형으로 집합으로 표현할 일이 앞으로 등장하는데 이게 수학 시간이니까 말로 풀지 않는다고. 그럼 봐봐요. 이게 이제 집합으로 표현을 할 텐데 여러분 집합으로 나와 있는 게
없지. 뭐 뒤에 있긴 한데 그냥 하겠습니다. P를 나타내는 진리집합을 쌤이 P라고 놓고요. Q를 나타내는 진리집합이 Q라고 놓으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이게 P 합집합 Q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부정이란 말은 그것 빼고 나머지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면 P 합집합 Q의 여집합을 나타내는 거야, 이게. 부정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그죠? 등목을 붙여서 얘 P 여집합, 교집합, Q 여집합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의 의미가 뭐예요? P가 아니고 Q가 아니면서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게 명제와 집합이 만나는 겁니다. 실제 시험에 나온 문제를 어떻게 푸냐? 우리는 철저하게 말로 풀지 않고요. 수학적으로 명제로 풀고 문장으로 푸는 게 아니라 식으로 풀 연습을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합과 식으로 쌤이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기억을 하기를 5호가 있으면 부정을 하면은 AND가 되고요. AND 부정은 5호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각각을 쪼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드모르간 법칙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조건이 들어가 있는 어떤 전체 문장을 명제로 표현하면은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의 참 거짓 해서 이제 P이면 이게 조건. Q이다가 뭐냐면은 결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까 x 플러스 1이 3이면 x제곱은 4이다. 이런 게 이제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입니다. 이게 뭐예요? x값 따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 그리고 이다,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문장을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 조건을 px 또는 뭐 p라고 표현하고 이건 결론을 qx라고 표현하면은 이런 거죠. px이면은 이렇게 화살표를 씁니다. 화살표. 그리고 조건에서부터 결론 방향으로 화살표를 갖다가 보내면은 이 문장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쌤은 앞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조금 더 줄여서 x도 안 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이 명제를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것은 x가 2잖아요. 그 2를 집어넣게 되면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명제 P에서 Q로 보내고요. 여기 참일 때는 화살표 2개를 씁니다. 이렇게. 이거는 P면 Q이다 라고 말하고요. 거짓이면 짝대기를 찍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P면 Q이다가 참이다. P면 Q이다가 거짓이다. 근데 이제 교육과정상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P이면 Q이다와 Q이면 P이다가 모두 참이면 양쪽 화살표를 표현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방금 같은 거 안 되는 거지. x 플러스 1이 3이면 x제곱은 4이다. 요거는 참이죠. 근데 이렇게 가는 것은 거짓이지요. 왜? x제곱은 4를 만족하는 x가 뭐가 됩니까?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 있는데 2이면 얘가 성립합니까? 성립합니다. 마이너스이면 성립합니까? 이게 안 되는 거나. 이런 느낌인 거예요. 됐어요?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의 참 거짓을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로부터 표현을 하는데 이게 오늘 수업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수업 중요한 게 2개가 나오거든요. 그 2개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자, 이제 어떤 명제를 수학적으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정하는 방법이야. 자, 이게 이제 최고난도 문제까지도 사용되고 아까 말했지만 리트 같은 거 할 때도 사용이 돼요. 전체 집합 U에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이 각각 PQ라고 표현했을 때 이 명제 P이면 Q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P이면 Q이다의 참 거짓과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 어떤 집합이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얘를 나타내는 집합과 얘를 나타내는 집합이 요렇게 되면 참입니다. 이거를 외우십시오. 자, 오늘 외울 거 딱 하나 나옵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참이 되려면 무조건 화살표를 맞은 쪽의 집합이 더 커야 돼요. 이걸 이제 쌤이 일단 외워야 되는 내용이고 이걸 이제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게. 여러분, 사과이면 과일이다. 이 명제 참이야 거짓이야? 내가 어떤 거 하나를 집었는데 그게 사과였어. 사과이면 과일이다. 참입니까? 참이에요, 참. 왜 사과이면 과일이지? 사과는 과일 맞잖아. 그럼 봐봐요 또. 과일이면 사과이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거짓이지. 과일이면
이 과일이 사과일 수도 있고 복숭아일 수도 있고 쌤이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수박일 수도 있고 쌤이 최근에 좋아하게 되는 오렌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거짓인 거짓. 이해되겠어요? 그럼 이런 거지. 이거를 참인지 거짓인지를 수학에서는 이렇게 말로 나오지가 않거든요. 수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판정하느냐라고 하면 오직 포함 관계만 보는 거야. 우리가 알기로 과일의 집합을 이렇게 표현하면은 사과의 집합은 이 안에 뽕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의 집합과 과일 집합은 반드시 과일 집합이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살표를 맞은 쪽의 집합이 더 크니까 이건 참인 거야. 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포함 관계를 보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포함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또 아까 했던 것들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x는 2이다. x의 제곱은 4이다가 있어요. 이게 참이야? 요게 참이야? 이것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막 x가 2면 얘가 되나? 이게 아니라 x2의 집합은 2밖에 없고요. 이 4의 집합은 뿔마 2가 있는 거 아닙니까? 포함 관계가 얘가 얘를 다 포함하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뭐만 참이에요? 이렇게 된 것만 참이고 이렇게 된 거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유용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문제로 바꿔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무언가를 풀어가지고 방정식의 근이 나왔어. x가 2라고 하는 답이 딱 나왔어. 자, 방정식. 자, 뭐 수능 시험을, 학교 내신 시험을 보는데 이 4번 문제 정답이 x는 2라고 답이 딱 나왔는데 그 문제가 알고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 문제야. 그래서 기억 보기에 딱 이렇게 나왔네. 기억에 만약에 x는 2다라고 나오면 당연히 여러분이 기억을 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x의 제곱은 4이다라고 나와 있어. 기억 보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거지. 왜냐면 방정식 열심히 풀었는데 답이 2가 나왔는데 2는 없고 x제곱은 4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막 고민을 하는데 고민할 필요 전혀 없어요. 왜냐면 봐봐. x는 2가 답이 나왔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참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답이 나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왜? x제곱은 4가 되는 것의 범위가 x는 2가 되는 것을 갖다가 포함하기 때문에 이것이면 무조건 이것을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니은번 보기. x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참이야, 거짓이야? 역시 범위가 x가 0보다 크다의 범위가 x가 2를 포함하고 있잖아. 그래서 역시 이것도 참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 기억, 니은, 디귿 형태의 문제에도 이게 전체로 사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개념을 사용한다는 느낌보다는 이 집합이나 명제는 수학 전반적인 내용에 사용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자, 좋아요. 뭐 이런 비슷한 나는데 이건 이제 가벼운 내용이니까. 마지막, 모든과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 집합 U에서의 조건 Px 진리집합이 P일 때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는 말은 이게 뭔 소리지? 이 말인 거지.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는 말은 이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야. X가 어떤 값일 때 성립한다는 말은 그 말은 이 진리집합은 전체 집합이라는 뜻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X의 모든 값이 다 된다는 뜻인 거야. 말 어려운가요? 네. 그 다음에, 자, 한마디로 이거 지금 뭐냐면, 이 모든이나 어떤이란 단어를 여러분이 이해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수능에서 뭐 2012년도 수능 30번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t에 대하여, 1보다 큰 t에 대하여, 뭐 선분 PQ의 길이가 10 이하이다. 2012년 수능 30번 문제였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처리하는 방법인데 이런 막 말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거야. 모든은 그냥 말 그대로 all이야. 다 성립해야지만이 되는 거야. 어떤은 뭐냐면요. 적어도 하나. 적어도 하나만 성립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막 있는데 봐봐요. 자, 보세요. x 플러스 1은 3. 이런 명제가 있어. 자, 이게 참인지를 봐봐.
자연수 x에 대하여 이거 명제를 P라고 하면은 P가 성립한다. 이러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거지. 왜냐면 어떤 자연수 P, 다시 말하면 x가 2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잖아요. 자, 니은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P가 성립한다 습니까? 이거는 거짓인 거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니까. 자, 디귿 모든 음의 실수에 대하여 이 P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건 참이죠. 어떤 음수를 집어넣더라도 이 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과 어떤의 그 단어를 공부하는 게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정을 하는 과정은 모든에 대한 부정은 어떤에 대한 부정은 모든인데 앞에 했던 요 과정하고도 비슷합니다. end의 글쎄요. end의 부정은 o고 o의 부정은 end인 거랑 비슷합니다. 이거 이제 뒤에 문제 풀면서 할 테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 기억하시고 막 디테일한 그 표현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기 바래요. 이 단어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필수 예제를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보세요.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명제 PQ의 참거짓을 판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가 참이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뭐 본다고? 포함관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참인 요 x값은 뭐냐면은 x가 뿔마 3 아닙니까? 얘를 만족하는 건 뭡니까? 넘겨서 인수 그냐면 x의 x제곱 마이너스 9는 0이니까 x가 0이거나 뿔마 3이 되는 겁니다. 포함관계가 얘가 더 큰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명제는 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첫 번째는 참. 자, 두 번째, 얘는 뭐가 되냐면요. x-4가 0 이하니까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는 뭐가 되냐면 인수분해하면은 x-2에 x-5가 0 이하가 되고요. x는 2 이상 5 이하가 되는데 이것이 성립하려면은 이 범위가 얘 안에 얘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2부터 5까지가 이걸 다 포함하지 않으니까 얘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함 관계. 두 번째. 자,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xy에 대해 다음 두 조건이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x가 0부터 4 사이고 0부터 4 사이니까 이 정수 xy는 1이거나 2거나 3. x도 1, 2, 3, y도 1, 2, 3밖에 안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P의 명제는 이거 뭐야? x제곱 마이너스 4x 이거 1하고 비슷하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퀄 1 뭐 이런 식이네. P의 식은. Q의 식은 x 플러스 y는 3. x 플러스 y는 3.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십시오. 일단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PQ가 다 있는 경우에는 XY가 다 있는 경우는 좌표로 많이 표현을 하는 거니까 이걸 뭐 사실은 X는 1, Y는 2 이렇게 써도 됩니다만 너무 번거로우니까 1,2라고 줄여서 한번 써볼게요. 여기 주어진 식은 이걸 만족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0이고 1이거나 1이고 0일 수밖에 없죠. 0이고 1이려면 이 값은 X가 2가 되고요. 그때 요 값이 1이 되려면 y가 1이거나 3이 되면 되겠네. 이 값이 뿔마 1이 되는 거니까 제곱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2,1, 2,3. 또는 x가 1이거나 x가 3이어도 됩니다. 여기는 y 값이 2, y 값이 2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이거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3이 되는 방법은 1,2하고 2,1밖에 없네. 여기는 이 수 중에서 더하는 게 이렇게 더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명제 PQ야. 근데 전체 집합, 다시 말하면 진리 집합 말고 전체 집합의 원소는 뭐가 가능하냐면 여기 x는 1, 2, 3 가능하고요. y도 1, 2, 3 가능하니까 9개가 가능한 거 알겠습니까? 9개. 그 9개 그냥 빠르게 써볼게, 빠르게. 1,1, 1,2, 1,3, 2,1, 2,2, 2,3, 3,1, 3,2, 3,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전체 집합인 거야.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음 조건의 진리 집합을 구하십시오. 첫 번째, 나 P가 아니래. 그 말은 이게 아닌 겁니다. 전체가 몇 개라고? 9개. 그 중에서 4개가 되는 거를 빼고 나면 몇 개 남습니까? 5개 남습니다. 지워볼까요? 1,1, 2,2, 2,3, 3,1. 답은 1,1, 1,3, 2,2, 3,1, 3,3. 이게 첫 번째 답이야. 두 번째,
이거 말이 어렵네. not P 또는 not Q. 이거 뭐가 똑같습니까? not 괄호 열고 P 그리고 Q.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P하고 Q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뭡니까? 1,2와 2,1이 P하고 Q를 동시에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한 not 전체. 그럼 따라서 1,2랑 2,7 하면 정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세 번째. not P 또는 Q. 이거 어떻게 풀어볼까? not P 또는 Q. 이게 사실은 P 또는 Q가 뭐냐면요. P 또는 Q는 그냥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P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완전히 이걸 포함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는 not P하고 똑같으니까 1번하고 똑같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참이고 거짓이고 진리집합이고 용어고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게 첫 번째 파트고요. 자, 오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명제 역과 대우라고 했는데 오늘 공부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용어 정리를 하면서 아까 참인 경우에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된다. 기억납니까? 화살표를 맞은 쪽이 더 커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가 바로 대우인데 요 대우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됩니다. 일단 대우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어떤 명제가 있으면 그 명제가 일반적으로 P이면 Q이다 형태로 표현하잖아요. 그 중에서 역은 뭐냐면요. 무역할 때 역자야. 바꿀 역자야. 바꿀 역자. 이건가? 약간 이런 느낌? 한자 잘 못해 한자를. 하여튼 이게 그래서 바꾼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이런 거지. Q이면 P이다. 이게 역인 겁니다. 아까 했죠. 사과이면 과일이다. 이게 명제였어. 그러면 그것의 역은 뭡니까? 과일이면 사과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참이 명제가 되면은 이걸 역을 해버리면 거짓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우가 뭐냐면은요. 대우가 뭐냐면은 각각을 부정한 다음에 역을 하는 게 대우입니다. 그러니까 얘의 대우가 뭐냐면은 얘를 각각 부정을 한 다음에 위치를 바꿔.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만드는 게 대우입니다. 그러니까 대우도 사실은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근데 왜 대우가 중요하냐면은 어떤 명제하고 이 대우인 명제는 완전히 똑같은 명제야. 이거랑 이건 다른 명제죠. 아까 봤잖아요. 사과이면 과일이다와 과일이면 사과이다는 다른 명제인 거야. 그런데 얘하고 얘는 완전히 똑같은 명제니까 어떤 문제를 풀 때 직접 이 식을 푸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느낌이 들면은 대우를 통해 가지고 증명을 하거나 풀 수 있습니다. 언제 그게 유용하냐? 이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서로 부정이 붙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문장이 막 부정이 복잡하게 있는 형태들은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 부정을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과일이 아니면 사과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와, 이거 맞아 틀려? 실제로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풀 수가 있긴 한데 이런 걸 푸는 건 굉장히 시간 낭비입니다. 왜냐면 과일이 아니면 사과가 아니다. 이런 말 자체가 과일이 아니면 뭔 거지? 과일이 아니면 곤충일 수도 있고 막 이러면서 막 어떤 식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과일이라는 명제를 P라고 놓고요. 아니니까 이걸 not P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사과란 명제를 Q라고 놓고요. 아니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생긴 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물어본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바로 대우를 생각해봐. 그럼 이걸 다가 바꾼 다음에 부정하니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잖아. 그지? 그래서 영어 시간에 그렇게 말하더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 시간에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야. 맞니?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수학에서는 부정의 부정은 그냥 원래 명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이게 뭡니까? Q가 방금 뭐였습니까? 사과였으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사과이면 과일입니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어째 예를 보면은 참인 걸 쉽게 알 수가 있어. 왜?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도 포함관계 알 수가 있지만 막 부정 때문에 되게 번거롭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우 명제로 할 수가 있고요. 어떤 문제를 풀 때 수학적으로 증명이 필요할 때 필요하면 대우 명제를 사용하는 게 강력한 증명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점을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요. 부정에서 이제 조심할 게 하나가 있는데 부등호 x가 2다의 부정은 뭐냐면은 x가 2가 아니다가 이것의 부정이야. 근데 x가 2보다 크다의 부정은 뭐냐면요. 부정은 얘가 아닌 나머지를 싹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x가 2보다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가 부정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랑 부정은 서로 진리집합으로 치면 여집합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얘 빼고 나머지 올 전부 다 써야지 부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게 이제 대우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거를 뭐 쭉 설명이 되는데 뭐 설명을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예. 자, 어떤 명제하고 그것에 뭐 대우 것이 보면 이런 거야.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대우도 반드시 참. P이면 Q이다 거짓이면 대우도 반드시 거짓. 그러니까 대우는 완전히 똑같아요. 반면에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Q이면 P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뭐 이런 말 이거 몰라 어때 이거는. 참인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모르는 거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이 말 때문에 어려우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사과이면 과일이다의 역은 뭡니까? 과일이면 사과이다야. 그러니까 사과이면 과일이다가 참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과일이면 사과이다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A, B가 0이면 실수 A, B에 대해서 A, B가 0이면 A는 0, B는 0.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근데 거꾸로 A는 0, B는 0이면 A, B는 0입니까? 역시 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같을 수 있어요. 뒤에 가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요 식과 이 식이 완전히 똑같은 식이면 P이면 Q이다도 되고 Q이면 P이다도 되는 겁니다. 왜냐면 얘가 성립하려면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죠. 얘가 성립하려면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있지요. 어떤 두 집합이 같게 되면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집합과 명제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됐죠? 자, 문제를 몇 개만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도 해보면은. 다음 명제 참거짓을 판별하여라. 또 명제 역대우의 참거짓을 판별하여라. 단 X와 Y는 실수이다. 일단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면 더하는 건 2보다 크다. 뭐 당연하죠. 이거는 참이에요. 참. 참. 자, 그 다음에 얘 역을 하면 뭐예요? X 더하기 Y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야 이거 and 그 다음에 X가 Y도 1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이거는 거짓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더한 게 2보다 크거나 같았다고 해서 반드시 둘 다 1보다 클 필요가 없어. 이런 거지. 얘가 10이고 얘가 뭐 마이너스 1이면 그지? 더한 건 2 이상이다 참입니까? 참입니다. 각각은 1보다 큽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은 거짓이고요. 대우는 뭐냐? 자, 대우를 잘 봐봐. 한번 써줄게요. 자, 하여튼 역은 거짓이에요. 대우는 순서 바꾸고 부정하는 겁니다. 얘를 부정하려면 X 더하기 Y가 2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순서를 바꾸니까. 이것이면 X가 1보다 작고 이거가 뭐냐면요. 또는으로 바뀌어요. 또는으로. 5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Y도 1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참입니까? 참입니다. 왜냐면 더한 게 2보다 작으려면은 적어도 하나는 1보다는 작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둘 다 1보다 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막 생각을 해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냥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건 조심하는 거죠. 됐죠? 네, 세 번째도 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세 개의 곱이 0이면 셋 중에 하나는 0이다. 어떻습니까? 참입니다. 참. 역은 뭡니까? X는 0, Y는 0, Z는 0을 만족하면은 세 개 곱하면 0입니까? 역시 참입니다. 자, 대우는 뭐냐면 순서를 바꾸고 부정하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면은 X는 0, Y는 0, Z는 0인데 부정을 하니까 부정, 그리고 또는이 뭘로 바뀝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and로 바뀌는 거야. 이것이면 X, Y, Z는 0. 이걸 부정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셋 다 0이 아니면 곱하면 0이 아니다. 참이죠. 네. 그래서 대우도 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또 해보겠습니다. 4번. 다음 명제의 대우를 말하고 참거짓을 판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 참거짓 판정하는 게 문제인데 일단 대우는 간단하지. 이것이면 이것이다니까 이걸 갖다가 바꾸고 부정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임의의 실수.
다시 말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성립하면 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 부정은 어떻게 됩니까? 순서 맞고 부정해. 그럼 이 값이 a가 0보다 작으면 얘도 부정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ax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잘 봐야 돼, 이제. 잘 봐야 돼. 잘 봐야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앞에 뭐가 되면 어떤 x에 대하여 이게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의 대우란 말은 모든 x에 대하여에 해당하는 것에 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뜻인데 보세요. a가 음수이면 ax제곱이 항상 0보다 작은 건 아니야. x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은 0이 돼버리는 거야. 0은 0보다 작다는 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부정을 하니까 이게 모든 x가 어떤 x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어떤 x에서 뭐 x가 1이면은 a는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예, a가 음수이면 a는 음수이다. 그래서 예, 참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참인 거야, 이거는.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이면 둘 중 적어도 하나는, 이거 중 적어도 하나는 이것이다. 이거 대우 명제 뭡니까? 예. 막 아니다가 너무 많잖아. 그럼 대우가 되게 쉬워. 자, A, B, C 모두 0이면 왜냐면 A, B, C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0이라는 것의 부정은 올 0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어떤 실수가 아니라 모든 x에 대하여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거랑 동일합니다. 근데 이해가 되기 쉽죠? a, b, c가 모두 0이면 x가 얼마이든지 간에 0인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시 참이고요. 대우 명제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도 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논리 구조인 거야. 연습하는 겁니다. 자, 22-5번. 자, 두 문장을 모두 참이 명제라고 해서 다음 중 반드시 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자, 보니까 겨울이면 춥다. 눈이 오지 않으면 춥지 않다. 막 이런 좀 이상한 말이잖아. 이거 갖다가 이제 이게 이제 뭐 아까 말했지만 리트 문제랑 비슷한 형태인데 이런 것들 갖다가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푸는 거야. 겨울이 있네? 겨울을 셈이 P. 자, 겨울을 P. 춥다가 Q. 그러니까 겨울이 오면 춥다는 말은 거지. 겨울이 오면 춥다가 참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눈이 오지 않으면 춥지 않다. 와, 머리가 아프잖아. 근데 이거 대우 명제. 이것의 순서를 바꿔 부정하면은 춥다이면 눈이 온다. 이런 말이야, 지금. 그래서 눈이 온다가 있으면은 이 눈이 온다의 명제를 쓰면 R이라고 하면은 요 말의 의미는 추우면 눈이 온다니까 요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문제 주어진 문장 두 개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리트 문제 푸는 지금 연습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읽어보면서 오는 겁니다. 추우면 눈이 온다. 어떻습니까? 참이죠. 이게 이런 거야, 지금. 포함한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네, 추우면 눈이 온다. 참입니다. 춥지 않으면 겨울이 오지 않는다. 어떻게 어렵잖아요? 근데 막 않는다니까 이것도 역시 대우 명제를 하면은 이런 거죠. 겨울이면 춥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겨울이면 춥다. 참이네. 참입니다. 겨울이 오면 눈이 온다. 겨울이 오면 눈이 온다. 참이죠.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래서 겨울이 오면 눈이 온다. 참이고요. 눈이 오면 겨울이 온다. 당연히 이거는 거짓이지. 네. 그래서 이건 틀렸고. 눈이 오지 않으면 겨울이 오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대우 명제. 겨울이 오면 눈이 온다. 이 말이기 때문에 3번하고 똑같습니다. 역시 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풀 수 있겠어요? 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2-6번. 네. 다음은 판사가 P고 A, B, C를 신문한 결과이다. A, B, C, D, E 5명이 있네요. 자, 그래서 가나다마가 있을 때 이로부터 누가 유죄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봤더니 5명 중 정확하게 2명이 유죄래. 좋아. 찍으면은 10분의 1의 확률로. 자, B하고 C는 함께 유죄이거나 무죄이거나. 너네들은 같은 운명을 탔어. 그러니까 만약에 B하고 C가 둘 다 유죄면 나머지는 무죄, 유죄인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A가 무죄라고 하면 B하고 E도 무죄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A가 만약에 무죄일 수도 있고요. A가 만약에 유죄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가정이잖아. 먹는 라면 아니고, A가 무죄라면, 이런 거잖아. A가 만약에 무죄라면, B도 무죄고, E도 무죄가 되는데, 이 B, C가 함께 무죄거나 유죄니까 B가 무죄면 C도 무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죄일 가능성이 있는 건 D밖에 없는데 유죄가 무조건 2명은 있기 때문에 얘는 아니란 뜻인 겁니다. 어떻게 구한 겁니까? 특정 하나를 가정해가지고 푼 다음에 모순이 생긴 걸 통해가지고 A가 유죄인 걸 확정해놨습니다. A가 유죄면 B, C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무죄일 수밖에 없어요. 왜? 둘이 같은 운명인데 유죄가 돼버리면 유죄가 3명이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 2명이 무엇인지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봤더니 D가 무죄라면 C도 무죄이다. D가 무죄라면 C도 무죄이다. 자, 뭐 그렇지. D가 유죄라면 E도 유죄이다. 근데 얘가 유죄라고 하면 얘도 유죄라고 나와 있는데 유죄가 3명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유죄가 아니란 뜻인 거야. 가정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D가 무죄라면 C가 무죄이다는 참이죠. 그래서 얘가 뭐일 수밖에 없습니까? 유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A하고 E가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선생님이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뭘 확인하냐면은 오타가 있는지 잠깐 확인할게요. 오타 없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128페이지까지 진행을 했고요. 좀 독특했죠. 요 명제 부분이. 독특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 포함 관계를 확인하시고 대우명제를 확인하시면 여러분 인생의 큰 밑거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조금 더 수학적인 내용 다음 시간에 필요조건, 충분조건 통해 살펴보고요.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서 뒤에 이제 뭐 부등식의 증명이 나오는데 그런 걸 할 때 이제 이 명제가 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